실력도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저 지그들과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추천되고 임명되었으니 심판 절차를 개판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인 TV입니다. 인생 제대로 말리고 있는 이재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인생 말리는 한동훈 또 있습니다. 잊지 말자 한동훈, 잊지 말자 배신자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이후에 가장 큰 성과는 이 좌파들의 민낯, 그러니까 곳곳에 숨어있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에도 마찬가지로 숨어있는 이 좌파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라는 것.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눈을 떴다라는 점이 가장 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진보 이코르 간첩 새끼들이다라는 새로운 공식이 성립됐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죠. 14일로 예정되어 있다라고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는 그야말로 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문형배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 달려왔는데 말입니다. 안 될 판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김문수 장관이요, 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론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이는 이재명 요거부터 깜빵 보내고 그 다음에 네가 생각을 해봐. 네가 지금 어떤 권력의 줄을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 앞으로 가시밭길이냐 그나마 숨은 쉬고 살 수 있느냐의 선택이야 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김문수 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을 계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 전체가 정상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정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헌정사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왜 김문수 장관의 이런 메시지가 후덜거리냐면요. 지금 어찌됐든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국민들이 차기 대권 주자로 지금 띄우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될지 모르는 상황, 다음 대통령이 김문수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상황, 이런 경고 메시지를 무시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이 탄핵 인용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꿈틀대 왔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등등은 잣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탄핵이니까 알아서들 해 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탰다라는 것이죠. 빠르게 다루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교수님들 그리고 대학생들의 시국선언,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에 이게 빠르게 전환이 됐다. 이 지지율의 상승, 이거는요 2030들의 전환입니다. 사고 전환 때문에 급격하게 지지율이 오른 것이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세상에서 새로운 지식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 이 2030의 움직임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까지, 그리고 헌재 압박까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뒤에는 이 지식인들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사법부나 검찰처럼 재판장의 망치로 뭔가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지식인들의 문제의식 공유가 사실상 국민들을 흔들고 국민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지 큰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번에 이 교수님들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굉장히 힘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식이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는 헌재를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변호인단이요 5쪽 분량의 자료를 담았는데요.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시죠. 이 헌법
이렇게 하면 허영 교수님이다라고 따라오는데요. 이 허영 교수님을 비롯해가지고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이시죠. 지성우 교수님, 그리고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인호 교수님,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그리고 최희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등 7명의 의견을 실었습니다. 자, 이거 받아보면 사실 재판관들 뜨거, 부끄러워, 어쩌지?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헌법재판소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허영 교수님이 이 헌재 심리에 대해서 10가지 절차적 문제를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 것. 그러니까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올 때 내란죄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쑥 빼고 진행을 했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하다라고 콕 찍어 주신 겁니다. 요게 사기 탄핵이야 라고 의견서에 지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김삼겸 동국대 명예교수님도요. 내란죄 철회를 위해서는 국회의 재의결이 요구가 된다. 이 내란죄 뺐잖아. 그럼 다시 재의결해야지. 이때 만일에 안철수가요 나와서 야 내란죄를 철회했어. 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면 나 탄핵에 찬성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밀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좀 힘이 좀 더 실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원대 최희수 교수님도 내란죄 철회는 심판 대상의 동일성이 파괴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넘어왔던 탄핵소추안 중에 2가지 주요 사안을 근거로 뒀죠. 첫 번째가 뭐냐면 위헌적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헌문란의 행위가 왔다 이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내란죄예요. 요거 2개로 탄핵을 통과시켜 놓고서는 두 번째 내란죄를 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라는 거, 요거를 지적했다라는 것이고, 이 허영 교수님이 또 이진우, 그 다음에 여인영 전 사령관, 김현태 707 특임단장이 수사기관에 진술했던 것과 이 증언했던 게 다르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정원 국정원 1차장의 메모가 진정성이 의심이 된다라고도 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의 진술에 대해서는 일관되지 않고 오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이 부분도 보태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허영 교수님이 10가지 찝었던 것 중에 3번째, 헌재 변론기일 지정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 이미선이가 일방적으로 추진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 신문권에 대한 제한, 그러니까 방어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삼았습니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죠. 헌재에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의 이 편향된 정치 성향을 문제 삼았고, 이 재판관들이 특정 정치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의혹도 이런 불신을 보태는데 한껏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허 교수님이 콕 찍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에 성균관대 교수님은 한국 헌법학회장을 하셨는데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된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 그것도 단심제로 딱 한 번으로 명백한 심리 미진임으로 각하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서를 보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7회 심리를 열고 탄핵에 대한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조작됐고 왜곡됐죠. 그리고 중요한 메모의 신빙성조차도 지금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전면 재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여기서 스톱 결정 내리겠어 라고 지금 꼭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비상계엄에 선포된 그 6시간을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전 상황을 다투어야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라는 물음을 계속 던지는 거죠. 우리 국민들은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국민을 무시한 채 오로지 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6시간, 그 6시간을 가지고 막 다투고 있는데 이 6시간조차도 굉장히 많은 오염이 됐다라는 거죠. 이게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탄핵 심판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우리는 전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지금 중간에서 오염된 상황에 대해서 다다시를 외치고 있는 건데 이 헌법재판소는 지금 요 6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 6시간에 처음 그러니까 국회의 이야기만 듣는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 자체가 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 주권자가 뽑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는 탄핵에 반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는 직접적인 의사를 듣지 않겠다라고 자기들 생각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다시 심판을 해야 되는 거고 신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적인 목적조차도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이 사법부의 영역으로 끌고 와서 판단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견제를 하는 거지 심판을 하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고의성이 왜곡된 상황이고 대통령의 위헌과 위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모든 상황들이 그들의 공작으로 나온 결과물이다라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가장 뜨끔한 게 뭐냐면요. 진보 성향 재판관에 대해서 공정성이 있겠냐라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국민대 2호선 학장은요. 심리에 참여 중인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보 성향으로 분류가 되는 이미선 정계선이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 심리를 회피해야 되는 것 아니냐. 두 재판관이 심리를 회피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고 국민적 승복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정현미 교수도 지금 헌법재판소는 탄핵 관련돼 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심리를 해야 되는데 심리 순서를 자의적으로 바꾼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편향적 구성 그리고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 헌법학자들이 담고 있는 이 지적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차적 문제, 사법심사 대상 여부, 편향성, 공정성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을 가지고 이 각하 또는 기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석학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약간의 압박을 한 거죠. 지금 앞으로 줄줄이 징벌의 시간이 있을 겁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음에도 이 내란 몰이를 해왔고 그 공수처를 든든하게 받쳐줬던 뒤에 검은 세력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빠르게 손절을 하고 있지만 그게 어디 벗어난답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몰이는 반국가 세력들의 짬이짬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사유를 적은 지기현 판사께서 이 내란죄 성립이 안 된다라는 취지로 적었죠.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조사 과정이 불법이 있었다라는 것을 담았습니다. 앞으로 형사재판도 어떤 결론이 날지는 구속 취소 판결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판결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죠. 문형배, 이미선, 정계성 같은 종북 좌파들의 자의적인 사기법인 우리 법에 의한 사기 재판이라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면 100% 기각이다라는 건 상식이죠. 실력도 자질도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그저 지그들과 DNA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추천되고 임명되었으니 심판 절차를 개판으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쉽게 자리를 차지한 깜냥도 안 되는 것들이 감히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기가 찰 노릇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정상으로 만들 겁니다. 국민들이 외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복귀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